백내 씨와 예상되는 어려움이 그렇게 구별되지 않는 것 같아서 통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본 건 대한민국 사회가 포괄적 성교육 자체를 논하기가 어려운 사회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금 뭐 그 계속 세션에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포괄적 성교육이란 이 얘기를 그 얘기 자체를 이해를 할 생각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 얘기가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네, 여러분 이 광고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청정지대에 살고 계시는 거겠죠? 요거의 그 첫 번째 버전은 지난해 전반기에 유행했던 거고 이건 올해 겨울에 많이 나왔었던 광고였습니다. 아기 낳고 벤츠 타자. 차 가지려고 아이를 낳습니까? 대한민국이 그 성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그 정말 저급한 자본과 치환하고 있느냐를 굉장히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지요. 지난해 전반기에 나왔었던 이 다른 버전은 그런 거였습니다. 아이 낳고 타이어 바꾸자. 그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상황이겠죠. 이름도 참 이상합니다만은 신남성 연대는 왜 이대에 난입해서 폭력을 저지르는 것인가. 여기에서 그 벌어지는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양한 폭력이 자행되는 것 중에 이때 언어 폭력은 계속 여성이 어쩌고 왜 너희가 어쩌고 하는 이야기였고 이번 그 광장에서 광화문 사거리를 지배했었던 이들의 그 연단에서 했었던 발화 중에는 그런 것도 있었죠. 저쪽을 지지하는 존재들에는 저기는 시집 못 간 여자들이 드글드글하다 뭐 등등등의 이야기를 표현했었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젠더 위계가 아직도 엄징한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젠더 위계가 엄정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회자되는지를 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월이었죠. 그 OECD에서요 대한민국을 엄청 염려하면서 나왔었던 소책자의 제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태어나지 않는 미래. 예, 여기에서 태어나지 않은 미래는 여러분 보시겠지만 저출산의 문제였는데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네, 박스 내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주목했던 건 불평등하다는 요소를 주목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여성단체에서나 말하지 않나 싶은 얘기를 OECD가 발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OECD가 퍽이나 진보적이어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 정도 되는 꽤 잘 사는 나라가 붕괴되면 자본을 획득하는 거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희 이러면 위험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 불평등에서 지금 문제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많은 경우 같이 벌어도 여성이 더 많이 일하고 여성이 집에 있을 때는 더 많이 일하고요. 심지어는 여성이 혼자 일할 때도 더 많이 집에서 일하죠. 예, 대한민국에서 남성을 통해서 집에서 무슨 소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가 양육 공간이라고 보았을 때 여기에 있는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그 공간에서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예, 두 번째로 고민한 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션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정치적 공학관계, 정치적 손익계산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왈가왈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의미한 결론에 이르기엔 너무 어렵지 않은가 고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때만 되면 그 교육감 선거를 할 때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이라는 이름이가 되게 익숙하죠. 근데 무엇이 진보냐 보수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진보로 당선된 분께서는 정말 진보적인지도 잘 모르겠는 아무튼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뭐 페미니즘적 교육을 하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교육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논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논쟁의 이면을 보면 그것의 유의미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에 대한 즉 손익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후자에 가깝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죠. 6월 선거도 벌써부터 차별금지법 등등에 대해서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누가 합니까? 그거를 합의하고 또 도출해야 되는데 국가기관이 공권력에 거기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공권력에 이제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유체이탈 화법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유체이탈 화법은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 굉장히 돌려서 말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소위 뭐 이 정치판에서 지금의 대선 전국에서 어떤 이가 관심이 있을까? 생각해보건대 지난 겨울을 우리가 관통했었던 이 내란의 겨울을 지나 광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 그 광장이 가장 이전과 달랐던 느낌은 다양성이었다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것이 일단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절차적 과정으로 전환돼서 선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표출됐던 다양성이 어디에서 함의되고 있는가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면
사실 잘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광장의 수많은 다양성은 6월 3일에 특정 거대 정당의 또 다른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걸로 귀결되고 끝나는 것이어야 하는가,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 하면 누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고민이 됩니다. 다음은 성교육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혐오를 즉각 행동에 옮기는 존재들의 준동. 이건 뭐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모습들을 저희는 익히 보아왔고, 아까 세션에서도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교육 현장에서 뭔가 유의미한 교육의 내용이라던가 이거 말고요, 그거 하면은 거기 페미니즘 얘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거기 성평등이에요 양성평등이에요? 거기 동성애 얘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얘기를 먼저 따지고 있는, 사실 그건 서울시 의회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서울에 있는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대한 감사라거나 거기 내용에서도 그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동성애 얘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같은 상황이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민원이 접수가 되고 그 민원 앞에서 그 교육이 어떻다는 말할 수가 없고요. 그냥 그 강사 자를게요, 그 교육 안 할게요로 끝나는 상황.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요행으로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게 뭐 제도적으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 교육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이 아니 생길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3월 11일에 시사계획창에서 있었던 토론회인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그걸 인내심을 가지고 보셨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요. 이게 그 시사계획창에서 있었던 그 썸네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머리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가, 이것은 그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기에서 그때 강조됐었던 것은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망친다, 조기 성애화를 조장한다, 아이들 그 교육받은 동성애자 되는 거 아니냐? 1년에 아까 말씀 저희 다 나눴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불과 몇 시간의 교육을 받고 동성애자가 되면 저희가 국영수를 엄청 많이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은 모두 다 국영수 도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그냥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를 모으고, 그리고 급기야는 지역에서 건실하게 교육을 하고 있던 성문화센터를 무너뜨리고 그와 같은 주제를 얘기하는 데들이 발화하는 곳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학교로 번듯하게 교육을 나가고 하는 지금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법제 제도를 만든 일종의 공중전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역이 이와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언급했습니다만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그 7개 구 그리고 서울시립 성문화센터를 지금 통폐합을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위탁에 대한 부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한 부분을 일단 시도를 이미 걸고 있지요. 여러분 혹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서울이 위탁하고 있는 그 성문화센터가 그 위탁이 언제 끝난다, 이런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위탁이 끝나다 이런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비스무리한 때가 됐을 때 갑자기 서울시 의회나 등등에 갑자기 어디 그 성문화센터 날려야 된다는 민원이 막 쇄도하게 될까요? 이건 되게 조직적인 세팅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 처음으로 소급됩니다만 말씀드렸던 이것의 손익계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유의미하게 가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 정당이 표를 더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권력을 더 유지할 수 있는가의 관심이 이들과 결탁돼서 이것이 계속 연동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도 어떤 부분에 정치적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걸 분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지 않는 한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얘기 자체도 요원하겠으나 요행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또한 현장을 바꿀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안 생길 수 없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부분을 다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학교 현장이 어떤가를 좀 돌아보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여러분 우리 모두를 정말 충격과 공포에 그리고 정말 분노하게 했었던 일이죠. 그 딥페이크 성범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난해 중반기에 엄청나게 대석특필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때 추산되는 가해자가 20만이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언론에 나왔었죠. 근데 그 이후에 그 20만이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법을 만들었다거나 뭐 명확하게 뭐 처리됐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을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다 손을 놓고 있고, 그리고 공권력은 사실상 딴 행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일부 학교에서는 실제로 이걸 통제랍시고 했었죠. 점심시간에 남자애들 다 빠지고 여학생들만 강당에 다 모여. 그런 다음에 니네 전부 다 SNS에서 얼굴 내려, 안 그러면 니네 시집 못 간다.
아주 전형적인, 그러니까 젠더 위계가 강력한 곳에서 벌어지는 아주 전형적인 가해자는 활개치고 피해자를 단속하는 이와 같은 방식이 학교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 연구소가 갔었던 수년 전에 갔었던 그 학교였는데요. 이 학교는 특별하게 굉장히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었습니다. 정문은 하나이고 운동장도 하나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왼편에는 남중, 오른편은 여중 건물이 있는. 근데 그 학교는 같은 재단 같은 학교니까요. 근데 거기에 꽃도 같은 꽃이었습니다. 목련인데요. 근데 거기에서 그 여중에서의 목련에 대한 의미는 우아한 용모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남중에는요, 내일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굳건한 의지를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재단 그리고 같은 교육 연령대 같은 학교에서도 여학생과 남학생을 이렇게 구분하여 얘기를 다루고 있는 상황이 비단 이 학교만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학교의 교훈이라는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거의 그 여학교 그리고 남학교에서 교훈 자체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죠. 여학교의 상당 부분에서는 정숙함, 현숙함 등등을 강조하고 남학교에서는 창의, 전진, 용맹, 굳건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죠. 학교 현장이 이와 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전통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비판에 직면하지 않는다면 그 학교 속에 있는 학생들에게 너희는 성평등하여라 라고 말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불평등한 것이 슬프지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바꿔내는 것에 대하여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괄적 성교육이 요행 제도적으로 안착된다 하더라도 학교 현장이 이 공고한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교육을 끝나고 우리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좀 바꿔보아요. 이런 노력을 얘기 나누고 있는데 뒷문이 딱 열리더니 체육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야 무거운 거 날라야 되니까 여자애들 다 빠지고 나만 남자애들 나와. 그 전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게 남성성을 해체하고 맨박스 해체 이런 얘기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 무거운 건 남자애들 뭐 하는 건 여자애들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것을 이미 소위 말하는 그 교육자분께서 매개자분께서 그 얘기를 공고화하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바꿔낼 수가 있겠습니까? 겸하여서 학교에서 뭔가 그런 시도를 하고 바꿨다 하더라도 양육 공간으로 가면 야 너 이렇게 하면은 너 나중에 안 돼? 여자애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너 그래 남자애는 너 이래가지고 너 나중에 처자식 어떻게 걷어먹일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횡행하는 곳에 양육 공간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포괄적 성교육은 정말 통합적으로 성교육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될 거냐는 또 다른 고민이 있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학교 일선에서 성교육을 담당하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은 보건교사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보건교사 분들의 보건교사 연수를 진행하면 이렇게 적지 않게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리는 보건교사로 양성되는 과정에서 간호사로 이제 양성이 됐고 그러면서 교직을 수행해서 보건교사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이렇게 성평등, 성교육,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성에 대한 상담, 고충 이런 걸 다 시키는데 우리는 양성 과정에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 성교육을 진행한다고 봤을 때 그걸 현장에서 누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할 거냐를 봤을 때 우리의 현장이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가 고민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텅 빈 교실은요 어디 그 보건교사가 나름 열심히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희 갔었거든요. 갔는데 문을 열고 갔는데 학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담임 선생님이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그 시간이 원래 체육 시간이었거든요. 그걸 공지를 안 해줘가지고 그냥 학생들이 다 체육하러 나갔거든요. 이런 경우도 현장에서 되게 비일비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학생들 요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에 적지 않은 곳에서의 그 담임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5학년 정도만 돼도 쉬는 시간에 난무하는 그 색드립 때문에 학교를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와 함께 우리가 뭔가를 근본적인 판을 바꾸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슬슬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를 해봐야 되니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아까 두 번째 세션에서 다루셨던 것 같고요. 역시 두 번째 세션에서 했었던 교과 융합형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좀 마지막에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끝으로는 포괄적 성교육은 말 그대로 그 포괄 통합에는 그 교육을 받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매개자, 교사 그리고 그와 연결되는 양육 공간을 포함한 지역과 사회를 변화하는 교육이 된다는 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몇 시간 한다 요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일단 저는 좀 급하게 돼야 되는 건 그러니까 매개자 교육도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양육자 교육도 학교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좀 합의를
해서 포괄적 성교육이 안착되기 전에 어떤 그런 풀뿌리를 만드는 고민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부터 짧게 말씀드릴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과 융합형 수업에 대해서 저희 연구소와 그리고 우리 연구소와 파트너로 있는 서울에 있는 경성중학교가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그 지난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사례로 이렇게 선정돼서 올라갔지만 이게 학교 현장으로는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내용에서는 지금 학교에는 인권 동아리 하고요. 그리고 저희 그 밖에 있는 연구소, 그리고 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선생님이 그래서 자기 수업 시간에 통합해서 같이 교육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약 3개월 반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시행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그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부분에서의 그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말씀드렸던 인권주제 융합교육인데요. 예를 들어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페미니즘에 관련된 아티클을 읽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토론하는 것이었고, 과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소위 일반에서 알고 있는 남자 염색체는 뭐 여자 염색체는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토론하고, 그래서 그 중간에 저희가 성인들 감수성 성평등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반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성평등한 과제를 실천할 거냐라는 걸 가지고 뭐 학교에서는 뭐 CF를 만들기도 하고 학교에서 실천 뭐 지침을 만들기도 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3개월 반을 지나갔었던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시행했는가에 대한 진도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그런 기회교육으로 한정되고 그리고 몇 시간에 끝나는 것에서 하는 그 근본적인 한계를 조금이라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왔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쉬는 시간에 같이 이렇게 그 농담하는 내용들이 근본적으로 좀 달라지기도 하고, 아니면 옆에 사람과 뭔가 이전 같은 거 툭 치고 막 지나가거나 이랬다면 내가 너의 머리를 가격해도 되겠니? 근데 내가 그건 기분이 나쁘니까 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런 동의 절차에 의거야 치지 않기로 하지. 뭐 이런 농담을 서로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아무튼 농담 같지만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들의 변화를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적 성교육은 이거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과제이고, 그리고 그건 불변의 어떤 전제이겠으나 그것이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떤 정치권의 어떤 법적인 문제로 이것으로 우리가 소위 공중전을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나 우리의 삶의 자리, 주변, 이것을 바꿔내는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는다면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의 백래시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에 현장이 계속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되게 또 가다가 멈춰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